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오지연이고요. 오늘은 레고 마이크로 게임 튜토리얼을 시작으로 해서 유니티의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레고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동영상을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저희가 유니티하고 레고하고 합작해서 레고 게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레고 미니픽을 가지고 레고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코딩을 전혀 몰라도 그냥 블럭 안에 로직이 들어있어 가지고 코딩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막 타이핑하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블럭만 끼우면 돼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비전공자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유니티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맨 처음 시작하면 이런 창이 뜰 거고, 로드 튜토리얼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깜빡깜빡하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Get Started 누르면은 튜토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한 튜토가 유니티 에디터 사용법부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티는 편집 모드가 있고 플레이 모드가 있거든요. 위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플레이 모드가 진입이 되고,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면은 플레이 모드 빠져나가서 에디트 모드가 되고. 일단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기서 WASD를 누르면서 게임 플레이 해보시면 돼요. 뿅 하고 먹고, 스페이스 누르면 점프고, 스페이스 두 번 누르면 더블 점프 됩니다. 점프 하고 떨어지고. 네. 아직까지 더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설치해가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레벨 계속 완성하는 게 이번 목표예요.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편집 모드로 빠져나갑니다. 좌측에 보면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레벨에 있는 오브젝트들 목록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레이어 미니픽이라고 깜빡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우측에 보면은 인스펙터라고 있습니다. 우측에 이 인스펙터에서 이 오브젝트의 속성들을 나타내고 편집하고 그릴 수 있는 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 캐릭터가 조금 답답하게 느리게 움직였잖아요. 지금 맥스 포워드 스피드를 6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13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얘가 6의 속도로 가고 있던 거를 13으로 조금 올려준 거예요, 속도를. Next 눌러줍니다. 파일 저장. 작업 중간중간 저장해 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금 빠를 거예요. 이제 좀 쾌적해졌어요. 쫙쫙. 네, 아직까지는 못 건너갑니다.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재생 모드를 빠져나가고 편집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인스펙터에서 뭔가 수치를 변경하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빠져나가서 편집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튜토, 그러니까 플랫폼을 추가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게임을 더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쭉 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다 발판을 추가를 해볼 거예요. 하단에 프로젝트 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안에 리소스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플랫폼이라고 써져 있는 거 클릭을 하지 마시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떼지 않고 이 씬 안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딱 놓으면은 플랫폼이라는 리소스를 우리가 씬 안에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Alt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우리가 이 공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여기 화살표,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툴입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화살표를 누르면은 해당 축에만 대응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면을 누르게 되면 2차원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적절한 위치에 올려다 놓으면 됩니다. 마우스 휠을 굴리면은 카메라를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가 그렇게 바꿀 수가 있고, 마우스 휠을 눌러서 움직이면요, 이 카메라 기준으로 수평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차원 게임을 만들 때는 내가 편집할 때도 3차원 공간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적절한 공간감을 찾으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Next. 이제 회전 툴이에요, 이거는. 오브젝트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Next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발판을 설치했고, 이제 이대로 진행을 하면 발판이 있겠죠? 뿅! 뿅! 그리고 플랫폼을 밟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뭔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발판을 움직이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재생 모드를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튜토 세 번째, Activate the Elevator로 넘어갑니다. 이 엘리베이터라고 깜빡깜빡이고 있잖아요.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을 한 게 아니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이렇게 씬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나면은
이 브릭 빌딩 모드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레고 블럭을 쌓을 때는 홈이 있어가지고 그 홈에다 끼우잖아요. 브릭 빌딩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실제 레고 블럭을 쌓는 것처럼 이 홈에 맞춰서 블럭을 쌓는 그런 모드예요. 요쯤에 갖다 놓을게요.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은 붙었습니다. 브릭 빌딩 모드를 해제하면은 일반적으로 유니티를 조작하는 모드고요. 이 브릭 안에 로직이 들어있는 거예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있는 거고, 이거를 블럭을 끼워놔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누르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타이핑해서 코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블럭 쌓아가지고 로직을, 엘리베이션 로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무조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기다렸다가 내가 탑승을 하면 그때 올라가게 하고 싶어. 터치 조건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터치라고 있습니다. 블럭에 맞춰줍니다. 클릭을 한 번 더 하면 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셀렉션 모드가 싱글 셀렉션이 있고 멀티 셀렉션이 있거든요. 내가 블럭 하나만 좀 그 안에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싱글 셀렉션을 클릭한 다음에 블럭 하나만 집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요 멀티 셀렉션을 한다 그러면은 블럭이 합쳐진 이 덩어리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줄 거는 싱글 셀렉션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여기까지 설치하고 나면은 다시 넥스트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데 먹어야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올라타면은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블럭을 하나만 쌓는 게 아니고 블럭들 여러 개 조합을 해가지고 특정 조건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음 튜토 네 번째로 승리 조건을 바꾸는 걸 해볼 거예요. 이제 아까 요 알터까지 왔을 때 캐릭터가 우후 하면서 이겼잖아요. 게임 끝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건이 보면은 이렇게 터치 트리거가 있고 윈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블럭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터치하면은 게임을 이긴 거예요. 딱 직관적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바꿔볼 거예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 녹색 브릭을 클릭을 한다면요, 여기 윈 액션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승리 조건인 거예요. 노란색을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터치 트리거라고 있죠.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터치 조건을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픽업을 올려줍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플레이하면서 막 아이템들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템을 픽업을 다 먹으면은 게임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바꿔준 겁니다. 넥스트 누르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컬렉트 올더 픽업스 해가지고 씬에 13개가 있는데 이 13개 다 먹으면 게임이 우승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승리 조건도 내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녹색 이 윈 액션을 다시 클릭을 해봅니다. 이 우측에 인스펙터에 보면은 이 세모가 있거든요. 이 세모를 눌러주면은 접혀있던 게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 타이틀하고 디테일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 한글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뭐 타이틀을 바꿔주시면 이 바뀐 타이틀이 바뀔 거예요. 그냥 직관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적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 뷰에 보면은 에셋, 레고, 프리팹, 레고 모델, 캐릭터스 이 폴더 안에 보면은 이 적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많이 있는 것 중에 갈로라고 돼 있는 애를 얘도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한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올려놔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뭔가 여기서 뭔가 총알이 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발사하는 그런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샷이라고 있습니다. 샷을 끌어다 놓고 이 갈로에게 얹어주면 돼요. 동그란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회전시켜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샷 아이콘이 있고 여기 검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체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양은 여기서 나갈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나가요. 넥스트 눌러서 플레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쏘죠. 탄을 쏩니다. 근데 되게 허접하게 쏘잖아요. 물론 얘가 가까이 가면은 뿅! 죽어요. 죽는데 웬만하면 안 죽겠죠. 좀 위협적으로 바꿔줄게요.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일단 위협적으로 할 게 첫 번째 액션이 뭐냐면 룩겟을 추가해 줘가지고 플레이를 보면서 쏘게 할 거예요. 아무튼 이 룩겟을 드래그앤드롭해서 이렇게 위에 얹어줍니다. 발사하는 방향이랑 맞춰주고 샷을 클릭을 해봅니다. 샷을 클릭을 해보면은
얘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벨로시티를 좀 높여주면 더 강력하게 나가겠죠. 이 속도를 높여주는 거니까 70, 이건 정확도거든요. 그만큼 적중률이 높은 거고 명중률이 높은 거고, 숫자는 원하시는 걸로 하면 돼요. 근데 전 좀 난이도를 높이려고 70, 70 이 정도로 맞췄어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이제 좀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계속 나를 보면서 쏘니까 뭔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숫자 같은 걸 조절하면서 내 입맛에 맞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난이도 같은 거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이 튜토를 진행하기 전에 계속 여기 정해진 것만 따르는 거 말고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튜토리얼스라고 깜빡깜빡 돼 있고 뭐 넘어가고 있는 거를 이 X 버튼을 눌러서 여기까지 되는 거 세이브하고 이 튜토 딱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갈게요. 이 튜토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끄고, 이 프로젝트 뷰에 옆에 보면 이렇게 도형 아이콘들이 있어요. 도형 아이콘들 클릭해서 씬 선택을 해줍니다. 이 씬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 만들 때 뭐 레벨 단위로 만들잖아요. 한 장면, 레벨,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씬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마이크로 게임에서 캐논볼 빙고라고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이 씬 있고 여기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엄청 싸대죠. 이렇게 쏘고 플랫폼에 포탄을 맞으면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절대 못 깨요. 승리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뭔가 터치가 발생하면 얘 터지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 블럭을 쌓아놨습니다. 터치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어떤 브릭에 부딪혔을 때냐, 아니면 플레이어 부딪혔을 때냐, 이런 거 조건들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고 모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믹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나머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튜토 탭에서 커스터마이즈 여 게임 클릭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이 하자드 브릭이 있잖아요. 플레이어가 여기 닿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얘를 폭발시킬 거예요. 이 폭탄 모양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얘를 올려다 놓고, 근데 무조건 터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뭔가 반응을 했을 때 터지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 알터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여기 있고 이 알터 가서 올라가면은 얘가 터지게 할 거예요. 타이머랑 윈 사이에 터치가 있어요. 이 터치를 이 알터 위에 올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눌러가지고 타겟을 커넥티드 액션이 아니고 스페시픽 액션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커넥티드 같은 경우는 이 한 몸이 돼 있는 부분에서 뭔가 그 액션을 취하는 거고, 스페시픽이 되면은 그냥 씬 어딘가에 있는 특정한 놈한테 이 액션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셀렉트 액션을 클릭을 해보면은 피커 목록이 나와요. 펜스 익스플로드. 윗줄에 있는 펜스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이름이고, 익스플로드는 브릭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 펜스에다 익스플로드를 꽂았잖아요.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뻥 하고 터지죠. 튜토 7번으로 진행을 할게요. 임포트 에셋. 이 에셋 스토어란 게 여러 가지 게임 개발에 필요한 에셋들을 올려놓고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거든요. 이 검색창에서 레고 마이크로 게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레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셋들이 많이 있어요. 이 튜토에서는 데인저 존을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우측에 보면 오프닝 유니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기 눌러줘요. 패키지 매니저 창이 뜨고 여기 보면은 레프레싱 에셋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걸리고 나면은 이렇게 목록이 뜨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여기 임포트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실제 에셋을 내가 프로젝트에다가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측 하단에 있는 임포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 패키지 매니저는 끌게요. 임포트가 다 됐으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에셋, 애드온, 레고 모델스, 그리고 옵스티클. 짧은 브릿지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올려놔줍니다. 요 펜스에 걸리지 않게 적절한 위치에 올려주시면 돼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SS토어에서 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믹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믹들 받아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 추가한 거 가지고 뭔가 성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볼 건 뭐냐면 다시 검색창에서 레고 마이크로 게임으로 검색을 합니다. 네 번째 보면 무디 스카이스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불타는 느낌, 여러 가지 느낌들의 하늘이 있어요. 내 에셋에 이렇게 목록이 추가된 걸 확인하고요.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임포트 버튼, 내 프로젝트에 임포트를 했고요. 윈도우의 렌더링에 라이팅, 이 인바이러먼트 항목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이 있어요. 옆에 동그라미를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스카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가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거고 그 밑에 보면 더스크가 있는데 뭔가 불타는 화성 느낌이 나잖아요.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배경은 빨간데 얘는 파랗잖아요. 이건 지금 이 포그 컬러가 적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포그 컬러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뭔가 불탄 느낌으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제 살짝 화성 느낌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경도 바뀌었고 저희 몰리는 포그색도 바뀌긴 했는데 이 캐릭터한테는 맺히는 이 분위기가 전혀 배경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스카이박스 컬러, 에큐레이트 컬러, 그라운드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얘는 위에서 쏘는 빛이고요. 얘는 옆에서 쏘는 빛, 얘는 아래에서 쏘는 빛이에요. 황토색과 빨간색 그 어딘가쯤의 느낌의 색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캐릭터도 배경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거슬리는 게 이 바닥, 이 인스펙터 탭을 클릭을 합니다. 카툰 포그가 있고, 나이트 포그가 있고, 더스크 포그가 있거든요. 요 하늘하고 어울리는 거는 요 더스크 포그. 바로 끌어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목록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은 이제 뭔가 화성이 온 느낌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죠. 자꾸 이 캐릭터 하나만 있으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우주에 간 닌자 해서 에셋을 추가를 해줍니다. 오프닝 유니티에서 다운로드 눌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캐릭터를 바꿔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얘로 진행을 해볼게요. 적절한 위치에 회전해서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얘를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플레이 미니픽을 올려져 있던 거를 지워줍니다. 지워주던가 아니면은 체크만 해제해주면 돼요. 이 오브젝트를 비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카메라를 바꿔줘야 돼요. 3인칭 자유시점 카메라가 있습니다. 얘가 기존에 있던 미니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요, 옆에 있는 동그라미 눌러서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닌드로이드를 드래그 앤 드롭 앞에서 끌어다 놓으면 돼요. 플레이를 하면 우리 캐릭터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캐릭터 잘 따라다니고 있죠, 카메라가. 그리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웹페이지에 올려볼게요. 튜토리얼 8 빌드 앤 퍼블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누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하라고 한 대로 따라하면 돼요. 지금까지 한 거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세이브 말고 파일 세이브 프로젝트가 있어요. 파일 세이브 프로젝트도 해줍니다. 저장했으면 과감하게 꺼주세요. 괜찮습니다. 끄고 다시 유니티 헙을 열어주세요. 유니티를 끈 상태에서 설치 탭에 가면요, 설치된 버전들이 나오는데 옆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서 모듈 추가 쭉 내려보시면 웹GL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웹에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설치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막 다운로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탭에 가서 아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이 웹GL 모듈이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 버튼이 뜰 거예요. 그냥 이거 클릭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웹GL로 스위치를 해주고 그냥 폴더 선택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플랫폼마다 다 사양이 다르고 그리고 리소스 사용 형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 모드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컴플리트 되고 나면 done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플레이했던 걸 썸네일로 저장하고 그냥 예스 눌러주면 돼요. 이 웹페이지 주소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면은 내가 만든 걸 그대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죠.
주소 뒤에 에디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집 중인 거라서 2022 1024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하면 이 링크가 생겨요. 빌드 몇 번 해가지고 링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시면은 그 친구들이 이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 건 뭐냐면 UI 스킨 바꾸는 걸 해볼게요. 갑자기 화성이었는데 갑자기 또 지구로 바뀌었잖아요. 뭔가 스킨이. 여기 스킨을 좀 바꿔볼 거예요. 신을 볼게요. 인트로, 루스, 윈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요 세 가지 씬을 바꿔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카이박스 바꿨던 것처럼 데이를 더스크로 바꾸고요. 루즈도 그리고 윈도 그래서 셋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뷰로 가가지고요. 이 캔버스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UI가 작업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캔버스에서 스티커를 클릭을 해서 좀 바꿔줄게요. 뭐 스타일 이런 애들로. 이 렉트 툴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지를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퍼블리시를 다시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수정한 게 다시 똑같은 사이트로 올라갈 거예요. 무디 튠즈 해가지고 사운드도 있어요. 여기는 이런 배경음악 같은 것도 깔 수 있거든요. 나머지 더 다양한 부분들은 요 유니티 잡서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되게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놀면은 되게 재밌게 유니티에 적응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감사합니다.